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요즘 이 패션이 유행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패션이요? 맞아요. 요즘 저런 스타일이 되게 힙하잖아요. 그렇죠. 스우파에서도 많이 나왔고. 좀 보셨나 봐요. 봤죠. 네. 뭐 예진 씨도 배꼽티, 왕벨트, 카고 바지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죠. 제가 소화를 못해서 문제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 요. 와. 예. 정말 어설프다. 정말 어설퍼. 그런데 이런 패션들이 사실은 20년 전에 유행하던 거예요. 20년 전이요? 네, 이게 올 한 해 Y2K 패션이 유행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Y2K가 뭐예요? Y2K 모르세요? 네, 뭐예요? Year 2000. 네? Y2K. 역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역시 근데 패션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돌고 돌아요. 돌고 네. 돌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07년 2월 21일은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알린 날입니다. 구한말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했는데요. 화폐 정리 사업부터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제공된 차관은 결국 대한제국 1년치 예산에 맞먹는 1,30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나라의 1년치 예산이요? 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지금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좀 단순 비교를 하긴 좀 어려운데요.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1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 단위면 타격이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출판사인 광문사 사장 김광재, 부시장 서상도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공한 차관, 즉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들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를 내고 국채를 갚는 일이 대한제국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어 국채를 갚자. 라는 목소리가 커져갔는데요. 근데 금주, 금연, 비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엔 당시 일본 담배가 너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매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 남자들은 금주와 단연을, 여자들은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팔아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채 보상 운동은 당시 하층민까지 전 국민이 참여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백정, 기생이랄 것까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또 아이들도 설날에 세뱃돈까지 그 소중한 코 묻은 돈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 묻은 돈.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돌반지까지 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내셨죠? 아니요. 돌반지가 없었어요. 누굴 도울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국민의 노력으로 무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성금으로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금이 실제로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였나요?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단순한 경제적 구국 운동에서 벗어나서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의 양상으로 번져가니까 이 일본이 모금의 중심 인물이었던 양기탁을 횡령죄로 구속을 하면서 점차 국채 보상 운동은 쇠퇴됐어요. 네. 그리고 후에 모금액마저 대부분 일본에 귀속됐습니다. 코 묻은 돈, 비녀, 금연 이런 걸로 모았는데 안타깝네요. 네. 나라 빚을 모두 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권 회복이라는 목적 하나로 온 국민이 뭉치게 만들어졌던 그 국채 보상 운동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70년 2월 21일, 우리나라에도 전자계산기의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전자계산기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개발한 이만영 교수는 1964년 진공관식 전자장치를 이용한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정부가 부처에서 IBM 전자계산기를 도입하면서부터 국내에는 그야말로 전자계산기 붐이 일었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이제 계산기가 익숙하니까 네.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어마어마한 계산들을 사람이 다 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계산기 정말 필요했겠는데요? 뭐 특히나 또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정말로 필요한 계산기였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도 뒤이어 전자계산기를 앞다투어 도입할 만큼 이러한 아날로그 전자계산기는 디지털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과거에 저런 새로운 시도들이 현재의 편리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과거가 있었기에 미래가 있다. 그렇죠. 그 네. 말을 오늘에는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틈틈이 홍보.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60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추억,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열차 무궁화호가 1960년 2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입 당시 최고의 특급 열차로 서울과 부산을 6시간 40분에 주파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부산 서울은 KTX로 3시간도 안 걸리지 않나요? 그쵸, 한 2시간 반 정도면 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6시간 40분도 굉장히 빠른 특급 열차였다고 합니다. 이후 무궁화호는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는데요. 특히 특실, 바둑, 인터넷, 놀이방 객차, 식당차 등 다양한 열차 서비스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 개통에 따라 재래선 일반 열차의 서비스 축소가 이뤄지며 이러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기존 운행 노선 역시 크게 줄었는데요.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이 통기타 메고 박장대서 웃음꽃 피우면서 해수욕장으로 달려가던 기억이. 맞아요. 기차하면 그 안에서 또 먹는 그 계란. 그쵸. 삶은 계란과 계란을. 사이다. 네. 차창에 기대어 남몰래 흘렸던 눈물. 네. 이런 아련한 기억들이 다 혹시 남아있거든요. 선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네. 확실하시죠? 그럼요. 저 Z세대요. Z세대. 느린 감성에 취하기에 제격인 완행열차. 열차 이름에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같은 정겨운 호칭이 붙던 그 시절.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줄어들고 또 간이역도 사라지면서 그 지방이 더욱 고립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나오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멀어져가는 그 무궁화호 경적 소리가 지금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네요. 멀어져가. 하지마. 또 이 밖에는요, 2월 21일에는 1972년 남북 적시자 회담 첫 실무회담 개최, 1936년 단제 신채호 옥사, 1982년 이념서적 35년 만에 시판 허용, 1997년 한국 프로농구 출범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을 해봤는데요. 특히 저에겐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많은 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뉴스로 만나요.